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시선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그림의 힘입니다. 2015년 초판 발행 이후 20만 독자가 사랑해오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요. 최근에 리커버 에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술을 전공하고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오랜 시간 미술 치료를 해온 김선현 저자님이 현장에서 효과가 가장 좋았던 명화들을 뽑아서요. 그 명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림의 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표지부터가 굉장히 예쁜데요. 모네의 정원의 여인이라는 명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만 보고 있어도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거기에 질감까지 굉장히 보돌보돌 부들부들해서 한참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책은 크게 5가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Work, Relationship, Money, Time, Myself.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어서요. 앞에서부터 뒤에 차근차근 읽어야 하는 소설과 같은 책과는 다르게 그때그때 감정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흐름으로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그림의 힘이라는 책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어른이 되면서 주변의 사람이 줄어드니들. 노트르담 성당의 종직이 콰지무도는 곱사 등의 애꾸는 절름발이라는 흉측한 외모 때문에 늘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광인들의 교황을 뽑는 축제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축제의 환호 속엔 다분히 조롱기가 섞였으나 그러거나 말거나 콰지무도는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짜릿한 기쁨을 맛봅니다.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 초반 장면을 볼 때마다 누구나 내면에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자리한다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알코올이나 도박 중독으로 저를 찾는 분들도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줄 사람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평소 일하며 평범하게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외롭고 우울해지면 술과 도박이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온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는 19세기 그림 중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언급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이렇게 기분 좋게 표현된 그림이 있을까요? 나무 사이로 빛이 비치는 가운데 많은 이가 떠들썩하게 무도회를 즐기는 흥겨움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와글거리는데도 정신없지는 않습니다. 알록달록한 옷이나 구체적인 형체를 배제하고 행복한 인물의 표정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다소 내성적이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서 고민인 경우는 물론 어릴 때 친구나 가족과 함께 복닥거리고 살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주변의 사람이 줄어든 사람도 이 그림의 마음을 놓곤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이 그림의 힘은 무엇일까요? 미술 창작과 감상에 관한 한 논문에 의하면 예술가가 지닌 자아의 리비도는 자기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예술가 자신을 동일화시킵니다. 리비도란 인간의 모든 행동 속에 숨어있는 근원적 욕망을 뜻하는데 그 리비도로 인해 자기 작품에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고 발견하는 일을 즐긴다는 겁니다.
물랭드라 갈레트는 프랑스 몽마르트의 야외 무도장으로 당시 이곳은 인기가 좋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화가 르누아르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이 무도장을 선택하고 인물과 상황에 자신을 이입하면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는 창작가와 등장인물 간에 이루어지는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감상자와 작품 사이에서도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리비도의 추구와 전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능으로 화가가 작품 속에 빠져들었듯 우리도 무도회에서 행복해하는 사람들과 합체되어 공감대를 이룹니다. 이것이 사랑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이 그림의 비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의 설렘을 느끼고 싶다면 루렌스 알마 타데마의 더 묻지 마세요. Ask me no more 이라는 작품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이가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감각적으로는 청량감을, 정서적으로는 사랑의 설렘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되는 바다와 흰 대리석은 말할 것도 없고 두 사람의 복장을 보세요. 남성의 신발이 특이하죠? 섬세하게 직조된 데다 색깔도 연한 회색이라 살이 비쳐 시원해 보이는 푸른 옷과 잘 어울립니다. 둘이 연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남성이 입은 옷과 여성이 입은 드레스가 파란색과 민트색으로 같은 계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꽃다발 리본색까지 맞춰 고른 남성의 센스도 돋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둘이 아주 가까운 것 같지는 않죠. 고백한 지 얼마 안 된 연애 초기의 설렘이 느껴집니다. 몸을 맞댄 것도 아니고 서로 얼굴을 못 보고 있죠. 겨우 손등에 입 맞추는 것으로 마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지금에야 연인 사이의 스킨십이 다양하고 적극적이지만 한 세기 전 서양에서는 짧은 손등 키스가 서로 미묘한 감정을 품고 있는 남녀 사이의 가장 짜릿한 스킨십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좋아하게 되는 심리는 결혼식장에서 막 결혼한 부부를 보며 함께 들뜨고 기뻐하는 기분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연인이 없는 사람에게도 나는 이런 프로포즈는 받고 싶다. 앞으로 이런 남성 혹은 여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행복한 기대를 하게 되죠. 결혼하고 나이 든 분들은 젊은 한 쌍을 보며 정말 잘 어울린다. 참 예쁜 커플이다. 라는 흐뭇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지금 연애 중인 사람이라면 이 예쁜 커플을 보며 부럽거나 살짝 질투가 날지도 모릅니다. 뭐야, 우리는 이렇지 않은데 하며 말이죠. 그것이 꼭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연인과 함께 이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함께 명화를 감상하고 느낌을 주는 것만으로 두 사람의 정서적 연대가 한층 끈끈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를 벗어나고 싶다면 프리다 칼로의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시나요? 물건이라면 바꾸고 그림이라면 지웁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나의 현재라면 어떻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현재를 바꾸고 지우는 일로 심리적인 해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 존 F 케네디 센터의 트래비스 톰슨 박사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신체에 자극을 가하면
뇌에서 베타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 중 5에서 30만 명 정도가 이 효과를 얻으려고 자신의 머리를 자극하거나 살을 깨무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죠.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머리를 확 자른다거나 옷 스타일을 아예 바꿔보거나 아니면 귀를 뚫는 일까지 모두 기존의 나를 훼손하고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다만 가능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것일 뿐이죠. 그림을 통해 간접적인 자기 부정의 후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림이 프리다 칼로의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입니다. 그림 속 그녀는 가위로 그 길던 머리를 다 잘라버렸죠. 여성인데도 남성의 옷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자아를 찾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입니다. 칼로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세계의 로맨스를 펼쳤던 연인 디에고 리베라입니다. 일기에 당신의 두려움과 당신의 고뇌, 당신의 심장 소리 속에 내가 갇혔음을 느낀다 라는 열렬한 고백이 쓰여 있을 정도로 그녀는 당대 최고의 화가이자 급진적 혁명가인 리베라에게 자신의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마초적 욕망의 화신이기도 했던 리베라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나 동생과도 거리낌 없이 관계를 가지는 등 칼로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림 위쪽을 보면 칼로가 직접 필사한 멕시코의 노래 가사가 있죠.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건 당신의 머리카락 때문이죠. 지금 당신의 머리가 없으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강렬히 원하는 동시에 강렬히 원망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자신을 떨쳐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지금의 나를 벗어나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슬플 정도로 처절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하는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 아르테미시아 젠탈레스키의 루트를 든 자화상입니다. 여인이 마치 화난 듯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탄을 따갔어요. 가져갔어요. 다시 가져왔어요. 기왓장이 깨졌어요. 성폭행 등으로 깊은 정신적 외상을 입은 이들은 이따금 상담합니다. 아픈 경험을 말로 다 할 수 없어서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환자들은 여러 은유를 씁니다. 젠탈레스키라는 화가도 그랬습니다. 이 작품은 화가가 성폭행을 당한 직후 그려진 자화상입니다. 여기에서도 은유적인 물건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손에 든 악기입니다. 퉁퉁 튕겨지는 악기줄,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 연약한 현으로 자신을 표현한 듯합니다. 아픔을 밖으로 꺼낼수록 덧나기만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감추면 평생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만 그것을 밖으로 꺼내면 사라지고 흩어지는 것처럼 무엇이든 만들거나 말하면 내면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일본의 국민 작가인 나스메 소세키는 화날 땐 그 마음을 바로 17자로 표현해 보라고 했습니다. 17자를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화가 타인의 화로 변하기 때문이죠. 이 그림을 그린 젠탈레스키도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한 뒤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린 프리다 칼로도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아픔을 객관화된 감정으로 떨어뜨려 나갔습니다. 지금 화가가 겪는 아픔의 총체는 바로 몸인데
그녀는 그걸 정면으로 그려냅니다. 그림을 보면 결코 성적인 요소가 없지 않죠? 가슴이 모여 도드라진 상황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해서 욕망까지 거세돼야 하는 건 아니라는 시사점도 던져줍니다. 사람들은 제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상담해보니 혜원 신윤복의 연애 그림들을 좋아하시더라 하고 말하면 종종 놀랍니다. 그렇지만 이상할 게 없죠.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당연한 건 아닌가요?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말하기 위해 젠탈레스키는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까요? 류트를 든 자화상은 깊은 상처를 지닌 모든 이에게 너의 아픔을 이겨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고 등을 밀어주는 응원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의 나르키소스라는 작품입니다. 당신의 물속에는 무엇이 비치고 있나요? 마음껏 떠올리고 그려보세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 세상을 동굴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 동굴벽에 비쳐 어른거리는 그림자일 뿐인데 우리는 좁은 동굴에서 빠져나오려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내가 보는 것만 옳다고 믿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본질보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찰나의 으쓱함에 관심을 두고 피상적으로 살게 되는 현대인의 나르시시즘을 잘 꼬집고 있습니다. 외부에 비춰지는 것에 온 신경을 쓰느라 자신의 내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살필 겨를이 없는 공허한 삶 말입니다. 나르시시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자기 지각은 높은 자존감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자기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존재감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야 될까요? 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우월감에 대한 욕구에 치우친 자기애라면 문제가 됩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다음 항목 중 5가지에 해당될 경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의 중요성에 대한 과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예시. 성취와 능력을 과장한다. 적절한 성취 없이 특별 대우를 기대한다. 2. 무한한 성공,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하고 있다. 3.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특별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나 기관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관련해야 한다고 믿는다. 4. 남들이 자기를 과도하게 숭배하기를 요구한다. 5.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즉, 특별히 호의적으로 대우받기를, 자신의 기대에 대해 자동적으로 순응하기를 불합리하게 기대한다. 6.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이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한다. 7. 공감 능력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8.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있다고 믿는다. 9.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이 목록을 보고 혹시 눈치챈 것이 있나요? 자기애라고 말하지만 실은 남들의 인정에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볼 수 있죠. 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과 함께 검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은 바로 검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검토함으로써 마음의 균형을 일군 사람이라면 외부의 기준과 가치에 휘둘려 내가 텅 비는 일은 없겠죠. 이 그림은 내면을 검토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가 미친 물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하나하나 그려보면서 나에게 빠져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불안해하는 청춘들에게 로버트 리디의 서머걸. 매우 당당해 보이는 여성이네요. 나이가 몇이나 될까요? 뽀송한 피부, 청초한 외모와 자태, 도도한 표정이 한창인 20대로 보입니다. 20대란 어떤 시기일까요? 제가 느낀 바를 말하자면 요즘 20대는 한마디로 혼란기인 것 같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길이 맞는 걸까? 선생님, 정말로 디자인이 제 길일까요? 그들은 답을 찾아 헤매며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불안한 청춘에게 유독 사랑받고 또 힘을 발휘해온 그림입니다. 여러 연령대의 여성들을 모아놓고 집단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였는데 40대 중년분들은 주로 나는 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20대들을 향해 너희 때가 부러워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던 한 학생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뭐 편한 줄 아세요? 우린 더 불안해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미래도 불확실하고요. 오히려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나이 들면 편할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괜찮고 번듯한 자태에 명문대생인 24 여성도 청춘의 불안에서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장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꼽은 것이 이 그림입니다. 화면 구도상 여성이 완전히 중심에 자리하고 그녀를 아래에서 위로 우러러 보는 듯한 각도가 주인공의 당당함을 돋보이게 합니다. 허리에 손을 얹은 균형적 자세, 탁 트인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생명력 있는 초록이 주인공을 안정되게 뒷받침합니다. 많은 젊은이가 이 그림에 마음을 놓는 이유는 어리고 미숙하지만 당당한 삶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확신감에 자기도 모르게 영향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 클로드 모네의 임종을 맞은 카미유라는 작품입니다. 76년째 우리는 연애 중입니다.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첫 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4, 19에 만나 평생 해로한 89세 강계열 할머니와 98세 조병만 할아버지의 수뇌부를 담은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각종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습니다. 14살 신부가 혹여 다칠까봐 3년을 머리만 쓰다듬었다는 할아버지는 그로부터 76년 뒤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며 옆에서 잠든 할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할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홀로 남은 자신의 슬픔을 돌보기보다 상대방을 더 불쌍히 여기면서요. 우리는 돈에 대한 이해관계나 인간적 배신에 참 많이 부대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염증을 느낀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숭고한 사랑 이야기를 접할 때면 또다시 사람을 믿어보려는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 그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화가 모네가 자신의 아내를 그린 그림입니다. 거의 죽기 직전의 모습을 그렸죠. 얼핏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내가 죽어가는 와중에 그림을 그리다니요. 여기엔 절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네는 가난해 모델료를 지불할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기꺼이 모델이 되어 주었죠. 화려하게 꽃피는 한창 시절에도, 아기와 함께하는 순간에도, 폐결핵에 걸려 심한 고통을 겪을 때는 물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그림을 보면 거적대기를 쓴 채 죽어가는 아내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 묻어납니다. 모네는 슬픔을 억눌러 가면서 이제 자기 곁을 영원히 떠나려 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재현하고자 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많지요. 때론 그림 한 장,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그림의 힘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첫 시간 괜찮으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 또 잔잔하고 소중한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